안녕하세요. 손해평가사 나원참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과일의 봉지 씌우는 작업을 복대다 그랬죠. 그리고 이제 복대, 무대라는 말이 또 있죠. 무대 재배는 봉지 씌우기를 하지 않고 재배하는 방법을 무대 재배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용어가 되기 때문에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암기를 해놔야 됩니다. 자, 이번 시간에 이제 드라이 파밍 이거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시작하는데, 드라이 파밍은 가뭄해죠. 가뭄해 또는 건조해에서 건조해. 이때 이제 시행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건지 농법이라고도 해요. 건지 농법. 그러니까 가뭄 시 재배법으로서 빗물의 흡수가 잘 되도록 깊게 갈아주는 거죠. 심경. 깊게 논이나 밭을 갈아주는 거를 심경 그러고, 흙을 잘게 부셔주는 거를 쇠토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드라이 파밍 꼭 알고 있어야 할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기지 현상이라고 있죠. 기지 현상은 쉽게 얘기하면 그루타기 현상 이렇게 얘기하는 게 조금 더 이해가 빠를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연작으로 인해서 생산량이 급격히 줄어드는 현상, 이거를 기지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이미 공부를 또 다 했죠. 연작의 강한 작물은 아니고 연작의 약한 작물들이 이제 이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로 이제 연작의 약한 작물 중에 대표적으로 인삼이 있죠, 인삼. 그리고 이제 일소 현상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적과전 종합위험에서 과수 4종에 일소 피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죠. 자, 햇빛에 의한 열 피해를 말합니다. 열 피해. 그러니까 이제 그 물방울이, 과일 위에 물방울이 맺혀가지고 그 물방울을 햇빛이 통과하면서 돋보기 역할을 해가지고 과일에다가 열 피해를 입히는 경우를 일소 피해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물방울과 빛이 돋보기 역할을 해가지고 과일을 이렇게 뜨겁게 달구는 거죠. 그거를 일소 피해 또는 일소 현상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실작용이라고 있죠. 경실작용은 딱딱한 종자, 그러니까 종자가 이제 딱딱한 종자를 발화시킬 때 발화가 잘 안 되는 경우죠. 그때 발화를 잘 되도록 이제 처리하는 작업을 경실작용이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콩이 있죠. 콩 같은 경우는 껍질이 딱딱하잖아요. 그래서 종피를 파상 처리한다 그러죠. 종피 파상 처리해 가지고 발화를 쉽게 해주는 경우를 우리가 이렇게 경실작용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고현상은 이미 이제 공부했죠. 하고현상은 북방형 목초가 생산량이 감소하는 현상을 하고현상이라고 하는데, 왜 이제 생산량이 감소가 되느냐, 그 이제 상황이죠. 고온, 그 다음에 건조, 장일. 자, 이거는 꼭 암기를 해야 됩니다. 고온, 건조, 장일에서 주로 이제 발생을 한다 이거죠. 그리고 이제 하고현상의 피해가 큰 작물, 또 작은 작물도 이것도 공부를 했죠. 화이트 글라스, 오처드 글라스, 라이 글라스,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하고 현상에 대해서 또 암기사항을 해놓고, 그리고 이제 추락 현상은 생산량이 이제 급격히 감소하는 현상을 추락 현상이다라고 합니다. 다음에 이제 밀식 재배. 우리가 이제 사과, 배, 과수 4종에서 많이 나오죠. 밀식 재배가 있고 반밀식 재배가 있고, 그 다음에 일반 재배, 이렇게 이제 나눠지죠. 그러니까 밀식 재배 같은 경우는 이제 주로 이제 밭작물 같은 경우에서, 논작물, 밭작물에서는 맹류죠, 맹류, 보리. 이 맹류를 3파 형식으로, 그러니까 빽빽하게 이제 이렇게 종자들이 밀집돼서 이렇게 뿌려지는 경우를 우리가 이제 3파 그러죠. 그러니까 평유법 배웠죠. 밭을 이렇게 고랑도 없이 그냥 쭉 평평하게 갈아놓고 거기에다가 씨를 이제 무작위로 이제 막 뿌리는 거죠. 그러게 되면은 이제 이 작물들이 밀집돼서 이렇게 재배가 되는 경우를 밀식 재배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추나 처리는 온도로 우리가 처리한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일정 기간 동안 저온 기간을 거쳐가는 경우 또는 고온 기간을 거쳐가는 경우, 그렇게 되면은 종자가 발화가 되는 경우, 그러니까 이거를 추나 처리라고 했죠. 그러니까 추나 처리는 생장점에다가 처리를 한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제 보리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이제 가을에 파종을 해가지고 추운 겨울을 지나야 봄에 이제 뭐가 되죠? 발화가 되는 거죠. 근데 가을에 파종을 하지 않고 일정 기간 동안에 저온에다가 일단 기간을 거치게 되면은 겨울에 이제 가을에 파종하지 않아도 어떻게 돼요? 봄에 파종해가지고도 발화가 되는 경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저온 처리를 하는 경우, 고온 처리를 하는 경우, 다 이것도 암기사항이었죠. 고온 처리하는 경우가 뭐였었죠? 콩하고 상추하고 그 다음에 글라디올러스라고 그랬죠. 저온 처리는 맹류죠. 배추, 그 다음에 무, 뱅, 딸기 뭐 이런 것들, 맥, 배, 딸, 무, 유 이런 식으로 또 암기가 돼야 된다 그랬죠. 일정 기간 동안에 저온이나 또는 고온 처리, 그리고 또 추나 처리에서 또 암기사항이 있죠. 저온과 고온 말고 종자 추나가 있고 그 다음에 녹식물 추나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종자에다가 뭐 하는 경우? 처리하는 경우.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일정 자라가지고 녹식물 된 상태에서 추나 처리를 하는 경우. 이것도 지난번에 다 공부를 했던 것들이죠. 암기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장 처리는 날짜죠. 햇볕. 낮의 길이가 장일이냐 단일이냐, 일장 처리를 거쳐가지고 화와 분화, 꽃이 피는 거죠. 이것이 꽃이 피도록 유도하는 경우를 우리가 일장 처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장 처리는 잎에다 한다 그랬죠. 추나 처리는 생장점에다 하고, 일장 처리는 잎도 어린 잎이 아니고 다 자란 잎, 성엽이다 그랬죠. 성엽에다가 일장 처리를 해주면 된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국화에 있었죠. 국화는 단일입니다. 단일. 그러니까 단일 처리를 해주게 되면은 꽃이 피게 되고, 장일 처리를 하게 되면은 꽃이 피지 않는다 이거죠. 그 다음에 이제 경화작용이라고 있는데, 경화작용은 기온 변화, 내한성이죠. 그러니까 추위를 대비해가지고 점진적으로 저온에 노출시켜주는 것을 경화작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은근히 많이 나와요, 시험에. 다음 내용이 뜻하는 거는 뭐냐. 그러니까 이제 뭐 내한성을 대비하기 위해서 점진적으로 저온에 노출시키는 것을 무엇이라 하는가,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지선다형의 경화작용이라는 게 이제 나올 거니까 그거 이제 마킹을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또 많이 나오는 거죠. 일비현상. 자, 일비현상은 나뭇가지를 꺾었을 때 거기에서 이제 수액이 이제 배출이 되는 거죠. 하얀 또는 뭐 이렇게 진한 그 색이 나오잖아요. 하얀 수액이 배출되는 현상을 일비현상이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증산작용이죠. 증산작용은 이파리 뒷면에 기공을 통해 가지고 수분을 기체 상태로 증발시키는 작용을 증산작용이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제 뭐 비 오거나, 그러니까 비가 멈추고 나면 이제 그 나무들을 보면은 나무에서 이렇게 모락모락 김처럼 이렇게 올라오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그게 바로 수분을 기체 상태로 증발시키는 작용, 그거를 증산작용이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2층 형성이라고 있는데, 자, 잎이나 꽃이 떨어지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그 떨어진 마디에서 새로 생기는 세포층, 일종의 굳은살이죠. 굳은살. 그런 것들이 새로 생기는 층, 이거를 2층이 형성이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동록현상이라고 있는데, 주로 이제 과실 배 있죠. 배에서 많이 이게 나타나더라고요. 과일 표면에 울퉁불퉁하게 이렇게 곰보처럼 솟아 올라오는 현상을 동록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로 이제 원인은 냉습해 원인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암기사항이죠.
그리고 열과 현상, 이것도 많이 나와요. 열과 현상은 이제 원인이 병충해와 수분 과다, 주로 이제 많이 나오는 게 이게 수분 과다입니다. 그러니까 수분 과다로 인해 발생하는 현상이 아닌 것은 뭐냐라고 또 나와요. 그러니까 수분 과다로 인해서 과일이 갈라지는 현상을 열과 현상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배 관리. 비배 관리는 땅이 기름지게 하도록 비료를 적절하게 시비하여 관리하는 방법, 이걸 비배 관리라고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많이 들어봤죠. 영농 활동이라고. 그러니까 이 영농 활동 안에 비배 관리가 들어오는 거죠. 정상적인 영농 활동을 위해서 이제 뭐 제초 작업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비료도 뿌려야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지금 말하는데, 그 중에서 비료를 적절하게 시비하여 관리하는 방법을 비배 관리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영양 생장이라고 있죠. 생장 방법이 이제 두 가지로 잎과 줄기 그리고 뿌리의 생장을 영양 생장이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꽃과 열매의 생장을 생식 생장이다라고 합니다. 이것도 처음에 공부할 때는요, 참 헷갈리더라고요. 뭐가 영양 생장이고 생식 생장이냐. 그러니까 주로 이제 열매가 맺기 위해서는 꽃과 열매, 이쪽이죠. 꽃과 열매, 잎과 그리고 줄기, 뿌리는 과일과 열매가 성장하기 위한 기본적인 것들이기 때문에 영양 생장이다라고 하고, 생식 생장은 꽃과 열매의 생장을 생식 생장이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번식 방법에는 무성 번식하고 유성 번식으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유성 번식 같은 경우는 자식성, 타식성 많이 공부했죠. 엄청 또 그것도 골치 아팠죠. 자식성이냐, 타식성이냐. 그러니까 정세포와 난세포의 결합으로 개체를 번식하는 방법.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종자 번식이다라고 하고, 그러니까 무성 번식은 뭐가 있었죠? 분주, 뿌리 나누기, 포기 나누기였죠. 그 다음에 접목, 삽목, 그 다음에 희무지,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무성 번식이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식 세포를 만들지 않고, 그러니까 영양 증식으로 새로운 개체를 번식하는 방법을 무성 번식이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정자와 난자가 결합해가지고 개체를 번식하는 방법을 유성 번식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조직 배양. 조직 배양은 식물체의 조직을 떼내가지고 배양시켜가지고 그거를 또 증식시키는 작업을 조직 배양이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전용 성능. 전용 성능은 식물 세포가 가지고 있는 본래의 성질을 전용 성능이다라고 해요. 이것도 시험에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무병주 생산. 식물이 병충해에 걸리지 않도록, 이제 병충해에 대한 면역력이 강하게 배양한 영양 번식체를 생산하는 일을 무병주 생산이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공정 육묘, 또 이게 플러그 육묘라고도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공장이죠, 공장. 그러니까 이제 육묘를 대량, 기계화, 규격화, 연중 대량 생산, 기계화하여 묘를 기르는 일을 공정육묘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그 공정육묘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하우스 안에서, 시설 하우스 안에서 이제 재배를 하는데, 재배 방법에 양액 재배가 있죠. 토양 재배도 있지만은 양액을 만들어 가지고 적당히 이제 뭐죠? 배양액 제조다 그러죠. 이 배양액을 만들어 가지고 식물에게 제공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식물 공장, 그리고 이제 공기경, 그 다음에 고형 배지경 재배, 수경 재배,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양액을 제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양액을 제조할 때 기본적으로 이제 뭐 꼭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들이 있겠죠. 이 양액, 배양액을 제조할 때 이제 필수 무기 양분 있죠. 필수 무기 양분을 함유를 시켜줘야겠죠. 그리고 이제 뿌리가 흡수하기 쉬운 용액이 돼야겠죠.
그냥 뭐 용액을 만들 때 그냥 아무렇게나 만드는 게 아니라 이 작물의 뿌리가 흡수하기 쉬운 용액, 그리고 이제 또 pH, 이제 산성, 중산성, 약산성 이쪽으로 가야겠죠. 5.5에서 pH 6.5 이 정도가 적정하다 이거죠. 이 정도의 수준으로 양액을 만들고, 그 다음에 농도가 또 있겠죠. 농도는 1.5에서 2.5 정도로 이렇게 양액을 배양액을 재배해 가지고 식물에게 공급을 해준다 이거죠. 그 다음에 이제 배드 농업이라고 있죠. 배드 농업은 이제 시설 하우스 안에서 어떤 형태로 이제 재배를 해 나가느냐. 식물 공장 또는 탱크 농업, 그 다음에 무토양 재배, 수경 재배 뭐 이런 것들을 해죠. 공기경 재배, 수경 재배, 자, 이런 것들은 이제 무토양 재배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수경 재배는 배양된 양액 속에서 재배하는 방법을 수경 재배다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시험에 잘 나오는 게 이 고설 재배입니다. 엄청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자, 8회 시험에서도 출제가 됐던 거죠. 허리 높이에서 재배를 하고, 특히 딸기에 설향 재배하는데 많이 한다 이거죠. 이걸로 고설 재배로. 그러니까 수경 재배는 또 뭐고, 수경 재배는 이제 배양액 속에다가 이제 물 속에다가 이제 절반쯤 집어넣어 갖고 하는 경우도 있고, 전체를 집어넣어 갖고 하는 경우도 있죠. 뿌리 전체를. NFT 재배도 이것도 이제 시험에 출제가 됩니다. 9회 시험에서 출제가 됐습니다. 이거는 9회 시험에서. 설향은 8회 시험에서 출제가 됐어. 그러니까 뿌리 하단부에만, 그러니까 전체를 넣지 않고 하단부에만 양액 속에다가 놓고 재배하는 방법. 그러니까 이거를 다른 말로 공기경 재배다라고도 합니다. 공기경 재배.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9회 시험에 출제가 됐기 때문에 뭐 10회 시험에서 나오지는 않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타식성에서 웅해선숙 배웠죠. 웅해선숙. 그러니까 일종의 양성화인데 수술하고 암술이 동시에 나오게 되면 자식성이 되겠죠. 근데 수술이 암술보다 먼저 나와가지고 성숙해서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암술이 나오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합성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자가 합성이 안 되고 타식성으로 갑니다. 웅해선숙은. 양성화이지만 암술과 수술이 같은 나무에서 이렇게 나오지만 그들끼리 합성이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자가 합성이 안 되는 거를 이렇게 웅해선숙, 그러니까 수컷이 먼저 성숙을 한다. 그래서 웅해선숙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결과지, 이제 나무 가지입니다. 결과지는 열매가 맺는 가지를 결과지다 그래요. 열매가 맺는 가지. 그럼 뭐 이제 2년생 가지에서 열매가 맺는 과일은 뭐가 있고, 3년생 가지에서 열매가 맺는 과일은 또 뭐가 있고, 또 이런 것도 다 구분을 해놔야 되죠. 결과지는 열매가 맺는 가지를 결과지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결과모지는 결과지보다 1년 전에 나온 과지를 결과모지다 그럽니다. 열매 가지를 나오게 하는 원래 가지, 그러니까 결과지보다 1년 전에 나온 가지를 결과모지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저기 복분자에서 많이 나오죠. 결과모지. 그 다음에 결과지는 무화과에서 많이 나오죠. 결과지 피해율 할 때 결과지. 그 다음에 결과모지수, 평년 결과모지수, 뭐 수정 불량 환산 결과모지수 뭐 이런 거 할 때 많이 나오는 게 복분자입니다. 그리고 이제 식물 호르몬, 이게 정말 시험에 많이 나오는데 어렵더라고요. 이걸 다 어떻게 외우느냐 이거죠. 식물 호르몬. 그러니까 식물 호르몬에는 뭐 촉진 호르몬이 있고, 그 다음에 억제 호르몬이 있고, 뭐 개화 호르몬, 생장 호르몬 이렇게 이제 구분이 많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시험에 나왔단 말이에요. 9회 시험에 아부시스산이라고 하죠. 9회 시험에서 아부시스산이 출제가 됐습니다. 자, 이거는 억제 호르몬입니다. 억제 호르몬. 그러니까 억제 호르몬이 에틸렌도 억제 호르몬이 되죠. 그 다음에 촉진 호르몬이 저희 위에 있는 것들을, 지베렐린 엄청 유명하죠. 지베렐린 촉진 호르몬입니다. 그 다음에
옥신도 촉진 호르몬이고 시토키닌도 촉진 호르몬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촉진 호르몬 세 가지가 시험에 원래 잘 나오는데 9회 시험에서는 억제 호르몬인 아브시스산이 출제가 됐어요. MH30도 억제 호르몬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개화 호르몬이라고 또 들어봤나요? 개화를 꽃을 빨리 피게 하는 개화 촉진 호르몬이다 해가지고 이것도 이제 많이 나오죠. 플로리겐 해가지고 있습니다. 일종의 생장 호르몬이다라고 이렇게 보면 돼요. 그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지베렐린이 시험에 많이 나오는데 지베렐린은 휴면타파 참 많이 나오죠. 휴면타파. 그 다음에 로제트 현상 타파. 그러니까 로제트 현상은 여러분 알고 계시나요? 그러니까 배추를 이렇게 심게 되면은 배추가 처음에는 이렇게 싹이 이렇게 올라와 가지고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막 퍼져 나가는 거죠. 이렇게 옆으로 퍼져 나가고 결구가 안 되고 이렇게 옆으로 장미꽃처럼 이렇게 옆으로 퍼져 나가는 경우를 로제트 현상이다라고 해요. 로제트라는 게 로제 해가지고 로제 장미 그거죠. 근데 이게 결구 현상을 만들어주게 하려면 이게 모아져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퍼지지 않고 이렇게 모아지게끔 해주는 경우를 지베렐린이 지금 역할을 하고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로제트 현상을 없애버린다 이거죠. 그러니까 결구를 촉진시켜주는 경우를 말하겠죠. 그리고 이제 발화 촉진, 그 다음에 꽃이 빨리 피게 하는 화성 촉진, 그 다음에 단위결과 유도. 그러니까 단위결과라는 것도 다 알고 계시죠. 그 자식성 암술하고 수술이 결합하여가지고 합성해가지고 결과가 유도가 되는 경우 이거를 단위결과 유도라고도 하죠. 그 다음에 성비 조절. 그러니까 암술하고 수술을 조절해주는 역할까지 지베렐린이 하고 있다 이거죠. 그 다음에 이제 옥신도 많이 나옵니다. 옥신은 밝은 촉진제라고 하죠. 밝은 뿌리. 그 다음에 낙과를 방지해 주는 겁니다. 방지. 뭐 촉진이 아니고 방지. 그리고 세포 분열을 촉진해 주고 개화를 촉진. 그 다음에 정화 우세.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요 다 촉진 호르몬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또 이 호르몬별로 다 분류를 해가지고 또 암기를 적당히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시토키닌, 발화 촉진, 내한성 증대, 기공 오픈, 노화 억제, 신선도 유지, 조직 배양. 외우기도 엄청 힘들겠죠. 그리고 이제 이 에틸렌도 예전에 보니까 모의고사에 많이 나왔더라고요. 무생무치의 가스 형태다. 그리고 저장성이 약화가 된다. 저장성 약화. 그 다음에 성숙을 촉진. 그러니까 성숙을 촉진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장성이 약화가 되겠죠. 그리고 낙엽을 촉진하고 스트레스. 그 다음에 아브시스산은 휴면 유도. 이거 많이 나오죠. 휴면 유도. 그 다음에 2층 형성. 그 다음에 발화를 억제하고 잎을 노화시켜서 낙엽을 촉진하는 것. 그 다음에 MH30은 식물의 맹화, 추대, 출하, 생장을 억제하고 츠가를 방지한다. 그러니까 이게 츠가하고 그 다음에 정화, 우세 뭐 이런 것들이 또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 정화가 뭐고 또 츠가가 뭐냐. 그러니까 정화라는 거는 이제 그 나뭇가지에서 이제 뭐죠? 정상적인 그 나뭇가지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츠가는 정상적인 가지가 아니고 비정상적인 가지를 말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예방해 준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지금 식물 호르몬에 대한 공부인데 이거는 지금 압축 공부가 되기 때문에 지금 간단하게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놨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교재에 보면은 정말 많죠. 그 호르몬에 대한 기능이 역할이 뭐 있는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여러분 노트에 정리를 해서 암기할 거나 암기를 해놔야 됩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피복제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자, 오늘 공부했던 것 중에 이제 식물 호르몬, 자, 이런 것들은 반드시 암기사항을 좀 꼭 암기를 해놔야 됩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